영하 5도 맨체스터. 김밥 한 줄 때문에 30명이 얼어붙은 거리에 줄을 섰습니다. BBC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브렉시트가 낳은 기적이라 보도했죠. 38세 실직 노동자가 한국인 룸메이트의 도시락 한 줄을 보고 시작한 가게. 단 6개월 만에 런던 최대 프랜차이즈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영국 북부 10개 도시에서 김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공개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톰 해리슨입니다. 38살,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한국과의 인연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맨체스터 로버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는데 우리 공장에 한국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들이 기술 연수차 6개월간 머물렀어요. 그때 한국 동료들이 점심시간마다 먹던 김밥이라는 음식이 신기했습니다. 까만 김으로 밥을 말았는데 보기보다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이국적인 음식이라고만 생각했죠.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부엌에서 아내 제니가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8살 딸 에밀리는 아직 자고 있었고요. 아침 식탁에서 제니가 물었어요. 오늘 투표하러 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에 들를 거라고 했죠. 브렉시트 국민투표 날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잔류든 탈퇴든 제 삶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5년째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었거든요. 오전 7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맨체스터 로버 자동차 공장. 1968년에 세워진 이곳에서 저는 2001년부터 일했어요. 23살 때부터죠. 조립 라인 4번 섹션이 제 자리였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마크, 스티브, 데이빗. 모두 10년 이상 함께 일한 친구들이었죠. 우리는 아침마다 같은 농담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자동차 부품들이 지나갔죠. 제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15년간 같은 동작을 반복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TV를 봤어요. 뉴스에서 브렉시트 투표 중간 집계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탈퇴 쪽이 조금 앞서고 있었죠. 동료들이 웅성거렸어요. 설마 정말 탈퇴가 될까? 저는 별 생각 없이 피쉬앤칩스를 먹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어요. 벨트가 돌아가고 저는 볼트를 조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5초마다 한 대씩 차가 지나갔죠. 익숙한 리듬이었어요. 오후 5시 퇴근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벗고 사물함에 넣었어요. 마크가 말했죠. 톰, 오늘 투표하러 가.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집 근처 초등학교 강당이 투표소였어요. 줄이 꽤 길었습니다. 30분쯤 기다려서 투표를 했죠. 이유 잔류에 표를 던졌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제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개표 방송이 시작되고 있었죠. 밤 10시쯤 됐을 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탈퇴표가 계속 앞서고 있었거든요. 제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탈퇴가 될까? 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마 막판에 뒤집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탈퇴 51.9%, 잔류 48.1%. 영국이 EU를 떠나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TV를 봤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났습니다. 제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요. 저는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출근했을 때 공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마크가 말했어요. 톰, 이거 심상치 않아. 파운드 가치가 30년 만에 최저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장이 문을 닫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3개월 후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2016년 9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공장 전체 직원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200명의 노동자들이 중앙홀에 모였습니다. 본사에서 온 임원 2명이 단상에 섰죠. 첫 번째 임원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께 어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 수출이 어려워졌고 영국 내 생산 비용도 상승했습니다. 본사는 고심 끝에 맨체스터 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순간 홀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언제요?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입니다. 2017년 3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이 공장은 문을 닫습니다. 저는 귀가 멍했어요. 옆에 서 있던 마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욕을 했고 몇 명은 울기 시작했죠. 임원은 계속 말했어요. 모든 직원에게 3개월치 급여를 보상금으로 드립니다.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들 멍하니 서 있었죠. 저는 제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15년간 매일 서 있던 자리였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럽게 떠들었을 텐데 그날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데이빗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20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이제 어쩌지? 그는 55살이었어요. 재취업이 쉽지 않을 나이였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제니가 에밀리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니가 물었죠.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아. 6개월 후에. 제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집은 주택담보대출이 20년 남아 있었어요. 매달 갚아야 할 돈이 1200파운드였죠. 제니는 파트타임으로 슈퍼마켓에서 일했지만 한 달에 600파운드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8살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대학도 안 나온 공장 노동자가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지? 다음 날부터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써놓고 보니 너무 초라했습니다. 학력 고등학교 졸업. 경력 맨체스터 로버 자동차 공장 조립 라인 15년. 자격증 지게차 운전면허. 그게 전부였어요. 6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공장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차가 조립 라인을 빠져나갔습니다. 오후 3시였죠. 200명의 노동자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슬펐습니다. 경영진이 작별 인사를 했어요. 49년간 맨체스터에 기여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저는 사물함을 비웠습니다. 15년간 쌓인 물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작업복, 장갑, 안전화. 박스 하나면 충분했어요. 동료들과 마지막 악수를 나눴습니다. 마크, 스티브, 데이빗. 우리는 서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게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공장 정문을 나서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49년간 맨체스터의 상징이었던 건물이었죠. 이제 저 안에서 차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비가 내렸어요. 3월의 차가운 빗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38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날 밤 제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뭐라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6개월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15년 전 한국 동료들이 먹던 그 김밥에서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7년 9월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42곳에 넣었지만 면접 기회는 단 3번뿐이었어요. 그마저도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실업수당으로 한 달에 120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갚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어요. 제니의 파트타임 월급 600파운드를 합쳐도 생활비가 부족했죠. 어느 날 저녁 제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룸메이트를 구하는 건 어때? 우리 집에는 방이 3개 있었어요. 손님방을 빌려주면 월 400파운드는 벌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집을 공유한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온라인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맨체스터 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 학생이에요.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죠.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그가 약간 어눌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톰 해리슨입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큰 캐리어 2개를 들고 이사 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치면 서로 어색하게 웃었죠. 2주쯤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민수가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가봤죠. 부엌 카운터에 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까만 김 위에 하얀 밥이 깔려 있었어요. 민수는 그 위에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재료들을 올려놓고 있었죠. 뭘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밥이요. 한국 음식이에요. 내일 대학 도서관에서 먹을 도시락이죠. 순간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에 왔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먹던 그 음식.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봤어요. 민수는 능숙하게 김을 말았습니다. 양손으로 김을 잡고 앞으로 말아나가는 모습이 마치 예술 같았어요. 완성된 김밥을 칼로 썰자 동그란 단면이 나타났죠. 예쁘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민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 조각 드셔볼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접시에 담아주길래 받았죠.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밥의 고소함, 김의 짭짤함, 그리고 안에 든 재료들의 맛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뤘어요. 단무지의 아삭함, 시금치의 부드러움, 당근의 은은한 단맛. 정말 맛있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자주 먹어요. 간편하고 영양도 좋거든요. 얼마나 드는데요? 재료비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민수가 계산하더니 대답했어요. 한 줄에 1파운드 50 정도요. 재료 사면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매일 점심으로 사 먹는 샌드위치는 5파운드였거든요. 그것도 빵, 햄, 치즈가 전부였죠. 그날 이후 민수는 일주일에 2~3번씩 김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도 한두 조각씩 나눠줬죠. 저는 먹을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2주 후 제니도 김밥을 맛봤어요. 민수가 주말에 만든 걸 우리 가족 3명 분량까지 준 거였죠. 제니가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샌드위치보다 훨씬 나아. 제니가 말했어요. 에밀리도 좋아했습니다. 평소에 채소를 잘 안 먹는 아이였는데 김밥 속 시금치와 당근은 거부감 없이 먹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부엌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죠. 민수, 나도 저거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같이 해봐요. 그는 재료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김밥,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 햄. 모두 런던 한인마트에서 산 거라고 했죠.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리면 말기 힘들어요. 민수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김 위에 밥을 올렸는데 한쪽으로 쏠렸어요. 민수가 웃으며 도와줬죠. 재료를 올리고 말기 시작했는데 힘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너무 세게 말았더니 재료가 옆으로 삐져나왔죠.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민수가 격려했습니다. 다시 해봐요. 2번째 시도는 조금 나았어요. 김밥 모양이 삐뚤빼뚤했지만 그래도 완성은 했죠. 한 조각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만든 거라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민수에게 김밥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만들었어요. 손이 점점 익숙해졌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샌드위치는 하루 5파운드, 일주일이면 35파운드. 하지만 김밥은 일주일에 10파운드 25파운드를 아낄 수 있는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건 영양이었습니다. 샌드위치는 빵, 햄, 치즈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김밥에는 밥, 계란, 햄, 그리고 3가지 채소가 들어갔죠. 훨씬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 한국에서는 김밥이 인기가 많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청 많죠. 분식집이라고 김밥, 떡볶이, 라면 파는 가게가 동네마다 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다 먹어요. 여기 영국에는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런던에 몇 군데 있긴 한데 많진 않아요. 맨체스터엔 거의 없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맨체스터에 김밥집이 없다고? 그럼 만들면 어떨까?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나는 요리사도 아니고 음식 장사 경험도 없잖아. 2주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톰, 이번 주말에 런던 가는데 같이 갈래요? 한인마트 구경도 하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아침, 민수와 저는 맨체스터에서 런던행 기차를 탔습니다. 2시간 30분이 걸렸어요. 런던 뉴몰든에 내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 간판이 한글로 가득했어요. 한인마트, 한식당, 카페.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았죠. 큰 한인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김치 냄새가 확 풍겼어요. 진열대마다 한국 식품들이 가득했죠. 김밥 재료 코너를 봤습니다. 김 한 팩 2파운드, 단무지 한 병 3파운드. 정말 저렴했어요. 마트 한쪽에는 김밥 천국이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여기서 김밥 먹고 갈까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손님이 꽤 많았어요. 한국 사람뿐 아니라 영국 사람들도 보였죠. 메뉴판을 봤습니다. 참치김밥 3파운드, 불고기김밥 3파운드 50. 참치김밥을 주문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확신했어요. 민수가 집에서 만들어준 것보다 더 맛있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테이블에는 영국인 대학생 4명이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는 중년 영국인 부부도 보였죠.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물었어요. 여기 장사 잘 되나 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항상 사람 많아요. 주말엔 줄도 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맨체스터에도 이런 게 필요해. 런던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김밥집. 맨체스터. 어떻게 시작하지? 자본이 문제였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임대료, 인테리어, 장비 구입비가 필요했어요. 최소 2만 파운드는 있어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제 통장엔 3천 파운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부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업자 대상으로 최대 1만 파운드까지. 제 저축 3천 파운드를 합치면 1만 3천 파운드. 작은 가게 하나는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남은 돈마저 다 날리면? 다음 날 아침, 에밀리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어요. 아빠, 새 직장 구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에밀리가 말했어요. 내 친구 아빠는 피자 가게 해. 맨날 피자 공짜로 먹는데. 그 순간 무언가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딸아이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실패하더라도 도전은 해보자.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지만 막막했어요. 김밥 만드는 법은 민수에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메뉴 구성, 가게 운영, 손님 응대.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밥집을 어떻게 운영해? 민수가 말했어요. 분식집은 보통 김밥, 떡볶이, 라면을 같이 팔아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김밥, 떡볶이, 라면. 하지만 떡볶이와 라면은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톰, 제 어머니가 한국에서 20년 동안 분식집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한국 가는데 어머니께 배워보는 게 어때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 정도 있으면 기본은 다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제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국 가려고. 김밥 장사 제대로 배우려고. 제니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국? 비행기 표 값은? 저는 계산했죠. 왕복 항공권이 600파운드였습니다. 저축의 5분의 1이었어요. 제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봐. 제대로 배우고 와. 중도 반단하는 것보다 나아. 2017년 12월 20일, 저는 생애 처음으로 맨체스터 공항을 떠났습니다. 민수와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2시간 비행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공항이 엄청나게 컸어요. 모든 안내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죠. 민수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공항에 나와 계셨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죠.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톰. 민수한테 많이 들었어요. 한국어였지만 민수가 통역해줬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높은 아파트들, 네온사인, 빠르게 달리는 차들. 맨체스터와는 완전히 달랐죠. 민수 어머니는 서울 강남구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가게 이름은 엄마 분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5시, 민수 어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톰, 일어나요. 가게 가야죠. 가게에 도착하니 아직 어두웠어요. 민수 어머니는 불을 켜고 재료 준비를 시작하셨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먼저 밥을 지으셨어요. 큰 솥에 쌀 3kg를 넣고 물을 부으셨죠. 밥이 다 되면 큰 그릇에 퍼서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섞으셨습니다. 재료를 손질하셨어요.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계란을 부쳐서 잘랐죠.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전 7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학교 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김밥 한 줄 주세요. 민수 어머니는 3분 만에 김밥을 말아 포장해 주셨죠. 오전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학생, 주부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김밥, 떡볶이, 라면을 주문했죠. 점심시간엔 더 바빴습니다. 작은 가게가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민수 어머니는 쉴 틈 없이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볶고 라면을 끓이셨죠. 저는 옆에서 모든 걸 메모했습니다. 재료 양, 조리 시간, 가격, 손님 응대 방법. 오후 3시쯤 됐을 때 민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해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 앞에서 김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참치김밥 한 줄이요. 저는 김을 펼쳤습니다. 밥을 올리고 참치와 채소를 넣고 말았어요. 손이 떨려서 모양이 삐뚤었지만 그래도 완성했죠. 민수 어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에 갔어요. 김밥 마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떡볶이와 라면 만드는 법도 배웠죠. 떡볶이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고추장 양념을 물에 풀고 떡과 어묵을 넣고 끓이면 됐죠. 하지만 불 조절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세면 떡이 퍼지고 너무 약하면 간이 안 배었어요. 라면은 더 쉬웠습니다. 하지만 민수 어머니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어요. 계란을 반숙으로 넣고 파와 김을 많이 올리는 거였죠. 그러면 일반 라면보다 훨씬 맛있어 보였습니다. 2주째 되는 날 민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톰,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재료예요. 신선한 재료를 쓰고 정성껏 만들면 손님이 알아봐요. 마지막 날 민수 어머니가 저에게 노트 한 권을 주셨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어요. 레시피, 재료 양, 조리 시간,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거 가져가요. 그리고 맨체스터에서 성공하세요. 민수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 1월 3일, 저는 맨체스터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는 민수 어머니가 주신 노트와 한국에서 사온 고추장, 참기름이 들어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제니와 에밀리가 반겼습니다. 어땠어? 제니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부 창업 지원금을 신청했어요. 사업 계획서를 썼죠. 한국식 분식 전문점, 주 메뉴는 김밥, 떡볶이, 라면. 2주 후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1만 파운드 지원 확정. 저는 제 저축 3천 파운드를 합쳐 총 1만 3천 파운드를 마련했어요. 이제 가게를 찾아야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내를 돌아다니며 임대 매물을 봤어요. 대부분 너무 비쌌죠. 2월 중순, 한인마트 옆 작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월 임대료 800파운드. 15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위치는 완벽했습니다. 대학교 근처였고 버스 정류장도 가까웠죠.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60대 중국인 남자였어요. 뭘 할 건가?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요. 김밥이랑 떡볶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건물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김밥? 그게 뭔가?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롤이에요. 샌드위치 같은 건데 밥으로 만들어요. 건물주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계약서에 사인했죠. 3월 1일 가게 열쇠를 받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어요. 벽은 낡았고 바닥도 지저분했죠. 민수가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가게를 청소하고 페인트 칠했어요. 중고 테이블과 의자를 샀죠. 주방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간판을 주문했습니다. 탐스김밥.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로 썼어요. 밑에는 한글로 톰스 김밥이라고 작게 넣었죠. 3월 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통장엔 500파운드만 남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오픈일을 4월 2일로 정했습니다. 그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38살 전직 공장 노동자가 한국 음식을 판다고? 맨체스터 사람들이 김밥을 사 먹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남은 돈은 500파운드 뿐이었고 가게 임대료는 다음 주에 내야 했어요. 4월 2일 월요일 아침 6시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탐스김밥의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갔어요. 밥을 짓고 재료를 손질했죠.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정확히 따랐어요. 김밥을 미리 10줄 만들어뒀습니다. 참치김밥, 치즈김밥, 햄김밥. 진열장에 예쁘게 놓았죠. 가격표도 붙였습니다. 한 줄에 3파운드. 떡볶이도 준비했어요. 빨간 양념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라면 재료도 옆에 놓아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OPEN 사인을 켰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판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들어오지 않았죠. 오전 11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백인 할머니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진열장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밥이요. 한국 음식이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코를 찡긋했습니다. 한국? 여기는 영국이에요. 영국 음식을 팔아야죠. 피쉬앤칩스가 진짜 영국 음식이지. 그러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가 가장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님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한 명은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가격을 보고 나갔어요. 3파운드요? 샌드위치는 2파운드인데. 실제로는 샌드위치가 5파운드였지만 저는 반박하지 못했죠. 다른 한 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김밥 한 줄을 샀어요. 첫 번째 판매였죠. 3파운드를 받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한 입 먹어보더니 표정이 애매했어요. 이상한 맛이네요. 그러고는 절반만 먹고 나갔습니다. 오후 3시 가게를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은 3파운드. 단 한 줄이었어요. 진열장에 남은 김밥 9줄은 전부 버려야 했습니다. 신선식품이라 다음날 팔 수 없었거든요.
재료비만 13파운드 50가 날아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제니가 물었어요. 첫날 어땠어?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님 2명 왔어. 한 줄 팔았어. 제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 3명, 매출 6파운드. 김밥 2줄을 팔았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평균 하루 매출이 10파운드 정도였죠. 재료비도 안 나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총 매출 50파운드. 재료비, 전기세, 가스비를 빼면 손해였어요. 더 힘든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어요. 영국인이 한국 음식을 판다고? 웃기네. 저거 얼마나 갈까? 한 달도 못 버틸걸. 옆 가게 피자집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40대 백인 남자였어요. 인사도 없이 물었죠. 여기서 뭐 파는 거예요? 김밥이요. 한국 음식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비웃었어요. 한국 음식? 여기 맨체스터예요. 사람들은 피자나 버거 먹지, 그런 이상한 거 안 먹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피자집 사장이 덧붙였어요. 한 달 안에 문 닫을 거예요. 장담하죠.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200파운드. 다음 주 임대료 800파운드를 낼 수 없었어요. 제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제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직 2주밖에 안 됐잖아. 조금만 더 해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람들은 김밥이 뭔지 몰랐어요.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했죠. 한국 음식에 대한 선입견도 컸습니다. 3주째 민수가 가게에 왔습니다. 톰,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제 대학 친구들한테 알려볼게요.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다음 날 민수가 한국인 유학생 5명을 데려왔어요. 그들은 김밥을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여기 김밥집 생겼어? 진짜? 한 학생이 소리쳤죠. 김밥을 사 먹고는 모두 만족해했어요.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던 것 같아요. 그날 매출이 30파운드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학생들만 왔다는 거였어요. 영국 사람들은 여전히 외면했죠. 4주째,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인마트 주인이 전화했어요. 톰, 미안하지만 외상값 좀 갚아야 해요. 저는 재료를 외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매출이 없으니 갚을 수가 없었어요. 밀린 금액이 400파운드였습니다. 한인마트 주인이 말했어요.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더 이상 외상 못 해줘요. 저는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 150파운드. 임대료도 못 냈는데 재료비를 어떻게 갚죠? 그날 밤 저는 제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제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돈이 없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에밀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딸아이의 목소리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김밥 장사는 착각이었어요. 맨체스터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원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10시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20명쯤 됐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있던 여자가 말했어요. BBC 맨체스터 지역 다큐팀이에요. 브렉시트 이후 실업자들의 재기 도전을 촬영하고 있어요. 여기 사장님이 톰 해리슨 씨 맞나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가 웃었어요. 취재 좀 해도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영국인이 한국 음식으로 재기에 도전한다는 게. 그 순간 제 인생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BBC 팀은 3시간 동안 촬영했습니다. 카메라가 가게 구석구석을 담았어요. 노란 간판, 작은 테이블, 진열장 속 김밥들. 제가 김밥 만드는 모습도 촬영했죠. PD인 레이첼이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 음식이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브렉시트로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15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실직했죠. 한국인 룸메이트가 만들어준 김밥을 먹고 깨달았어요. 이게 샌드위치보다 싸고 맛있고 건강하다는 걸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0파운드 벌었어요.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이상하게 봤죠. 영국인이 왜 동양 음식을 파냐고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고 재료를 놓고 말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죠.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국 샌드위치는 빵, 햄, 치즈뿐입니다. 하지만 김밥은 밥, 계란, 햄, 그리고 3가지 채소가 들어가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균형 있게 들어있죠. 가격은 3파운드. 샌드위치보다 2파운드 싸요. 레이첼이 김밥을 한 조각 먹어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안 사 먹는지 모르겠어요. 촬영이 끝나고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될 거예요. BBC 팀이 떠나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오면 뭐가 달라질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일주일 후 5월 1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제니, 에밀리와 함께 TV 앞에 앉았어요. 오후 7시 BBC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레이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38세 톰 해리슨도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 김밥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제가 김밥 만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장면이 이어졌죠. 영국 샌드위치는 빵, 햄, 치즈뿐입니다. 하지만 김밥은 제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어요. 2분짜리 짧은 리포트였습니다. 하지만 강렬했어요. 마지막 장면은 텅 빈 가게였죠. 내레이터가 말했습니다. 톰의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뭐가 달라질까? 토요일 아침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톰, 왔어요? 페이스북에서 난리 났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페이스북에 BBC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5만을 넘어섰죠.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이 남자 대단하다. 응원한다. 김밥 진짜 맛있는데. 왜 영국에 안 알려졌지? 맨체스터 가면 꼭 가봐야겠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준비했죠. 10시 30분쯤 젊은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BBC에서 봤어요. 여기 김밥 맛집 맞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뭐 드릴까요? 참치김밥이요. 그리고 치즈김밥도요. 커플은 2주를 주문했습니다. 11시쯤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셋이었죠. 인스타에서 봤어요. 여기 영국인이 한국 음식 파는 곳 맞죠? 점심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문 앞에 줄이 생긴 거예요. 10명쯤 서 있었죠. 저는 정신없이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1줄, 2줄, 3줄.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후 1시쯤 민수가 달려왔어요. 톰, 도와줄게요. 민수는 주방으로 들어와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포장하고 계산했죠. 2명이서도 바쁠 정도였어요. 오후 2시 재료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먼저 바닥났어요. 손님들한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은 있어요? 네, 내일 오시면 됩니다. 오후 3시 조기 마감했습니다. 하루 매출을 계산했어요. 450파운드. 김밥 150줄을 팔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했는데 하루 만에 15배가 뛴 거예요. 제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대박 났어. 450파운드 벌었어. 전화 너머로 제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정말이야? 일요일은 더 미쳤어요. 문 열기 전부터 2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오픈과 동시에 손님이 몰려들었죠. 저와 민수는 쉴 틈 없이 김밥을 말았어요. 점심시간엔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30명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료를 전날보다 2배로 준비했는데도 오후 2시에 다 떨어졌습니다. 매출 800파운드. 김밥 260줄. 손이 아플 정도로 말았어요. 민수도 지쳐 보였죠. 하지만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가게 앞에 또 줄이 서 있었어요. 평일인데도 20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일주일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3,200파운드. 한 달 전에는 일주일에 50파운드였는데요. 저는 한인마트 주인에게 전화했어요. 밀린 돈 갚으러 갈게요. 그리고 앞으로 현금으로 살게요. 한인마트에 도착하니 주인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톰, 방송 봤어. 대단해. 400파운드를 갚고 이번 주 재료를 800파운드어치 샀습니다. 건물주한테도 연락했어요. 밀린 임대료 갚으러 갈게요. 건물주는 전화 너머로 웃었습니다. 나도 방송 봤네. 자네 대단해. 2주째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기사가 났습니다. 브렉시트 실업자, 김밥으로 재기 성공. 기사에는 제 사진과 가게 사진이 실렸어요. 인터뷰 내용도 있었죠. 그날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사를 보고 온 중년 부부들도 있었어요. 3주째 SNS에서 탐스김밥이 화제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탐스김밥 해시태그가 500개 넘게 달렸어요. 젊은이들이 가게에서 김밥 사진을 찍어 올렸죠. 예쁜 단면 사진들이 SNS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 매출이 12,000파운드를 넘어섰어요. 한 달 전에는 200파운드였는데요.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정말 고마워. 민수가 웃었어요. 아니에요. 톰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맨체스터 대학교 학생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해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요? 뭘 말하죠? 당신의 이야기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학생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150명의 학생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브렉시트로 실직했죠. 6개월 동안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인 룸메이트가 만들어준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창업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근데 오늘 강연 듣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학생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시도해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실패한 실업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됐죠. 그날 밤 제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믿어줘서 고마워. 제니가 웃었어요. 나는 당신을 믿었어.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에밀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랬어. 내 아빠 TV 나온 거 봤다고. 완전 멋있대. 딸아이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3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성공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기회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2018년 6월이었습니다. 탐스김밥은 맨체스터의 명물이 됐어요. 매일 아침 문을 열면 이미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대기 시간이 30분을 넘었죠. SNS에는 매일 새로운 리뷰가 올라왔어요. 저는 민수와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하루에 300줄 넘게 김밥을 말았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행복했죠. 월 매출은 15,000파운드까지 올랐습니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도 순수익이 6,000파운드였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 월급의 2배였죠.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렸던 대출금도 갚았어요. 제니는 더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하지 않아도 됐죠.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톰 해리슨 씨 맞으십니까?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데이빗 박이라고 합니다. 런던에서 왔어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K스트리트 CEO 데이비드 파크이라고 쓰여 있었죠. K스트리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 프랜차이즈였죠. 소호와 차이나타운에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저는 그를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참치김밥 한 줄을 내왔습니다. 데이빗은 한 조각을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통이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한국에서요. 룸메이트 어머니가 20년 동안 분식집 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데이빗이 웃었습니다. BBC 방송 봤어요. 정말 인상 깊었죠. 영국인이 김밥으로 성공했다니. 그래서 직접 와봤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데이빗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K스트리트 맨체스터 지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체스터에는 인맥이 없어요. 현지 사정도 잘 모르고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톰, 당신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요? 네. 맨체스터 지점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지점장이요? 데이빗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이래요. 톰의 가게를 K스트리트가 인수합니다. 당신은 맨체스터 지점장이 되고 북부 지역 총괄 매니저를 맡아요. 맨체스터뿐 아니라 리버풀, 리즈에도 지점을 낼 계획이에요. 연봉은 어떻게 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기본 연봉 45,000파운드. 거기에 매출의 10%를 보너스로 드려요. 그리고 지점 확장 시 추가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금 제 가게 순수익이 월 6,000파운드, 연 72,000파운드였습니다. 연봉 45,000파운드의 보너스를 더하면 비슷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가게를 포기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민되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톰의 가게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갈까요? 제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데이빗이 설명했어요. 저도 20년 동안 이 일 해왔어요. 음식 트렌드는 빠르게 바뀌죠. 지금은 김밥이 신선하고 특별해 보이지만 6개월 후에는, 1년 후에는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K스트리트는 다릅니다. 우리는 브랜드예요. 런던에서 3년간 검증됐죠. 메뉴도 계속 개발하고 마케팅도 합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이에요. 데이빗이 다시 명함을 내밀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그날 밤, 저는 제니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제니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모르겠어. 내 가게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하지만 데이빗 말도 맞아. 언제까지 이 인기가 갈지 모르겠어. 제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톰,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작은 가게 주인으로 남고 싶어? 아니면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몰랐거든요. 다음 날 민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톰, 기회인 것 같아요. K스트리트는 런던에서 정말 유명해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죠. 하지만 내 가게는 어떻게 해?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해볼게요. 내가? 저는 놀랐습니다. 네. 톰한테 배운 거 많아요. 그리고 저도 사업해보고 싶었어요. 석사 끝나면 취업할 생각이었는데 이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넷째 날, 피자집 사장이 가게에 왔습니다. 예전에 한 달 안에 문 닫을 거라고 비웃던 그 사람이었죠.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톰, 미안해. 예전에 내가 무례했어. 당신 대단해.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솔직히 부러워. 나는 15년 동안 피자만 팔았는데 당신은 새로운 걸 시작했잖아. 용기가 대단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15년 일한 것도 안정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브렉시트가 그걸 깨뜨렸어요. 김밥 장사를 시작한 것도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했어요. 저는 데이빗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2018년 7월 15일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탐스 김밥은 K스트리트 맨체스터 1호점이 됐어요. 저는 북부 지역 총괄 매니저가 됐죠. 민수는 제 가게를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민수스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했어요. 8월 1일 K스트리트 맨체스터 1호점이 오픈했습니다. 제 원래 가게보다 2배 큰 공간이었어요. 테이블도 12개로 늘었죠. 메뉴도 확장됐습니다. 김밥 6종류, 떡볶이 3종류, 치킨, 라면까지 K스트리트의 전체 메뉴가 들어왔어요. 오픈 첫날 200명 넘게 왔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데이빗도 왔어요.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톰, 잘할 거야. 3개월 후 2호점을 준비했습니다. 리버풀이었어요. 저는 리버풀에 가서 직원 교육을 했죠. 김밥 만드는 법, 손님 응대법, 모든 걸 가르쳤어요. 2019년 1월 리버풀 지점이 오픈했습니다. 첫날부터 성황이었어요. 6개월 후 3호점도 열었습니다. 리즈였죠.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K스트리트는 배달로 전환했죠.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 2021년 4호점과 5호점을 열었습니다. 맨체스터에 2곳 더 생긴 거예요. 2022년 6호점과 7호점. 셰필드와 뉴캐슬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북부 7개 도시에서 K스트리트를 관리했어요. 직원만 80명이 넘었죠. 연봉도 올랐습니다. 기본급 6만 파운드의 보너스까지. 공장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어요. 어느 날 가디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성공한 사업가 특집이었죠. 기자가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믿은 거죠.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브렉시트가 낳은 뜻밖의 승자, 김밥으로 제국을 건설한 영국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제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믿어줘? 5년 전에는 실업자였는데. 제니가 웃었어요. 당신이 해낸 거야. 자랑스러워. 에밀리는 이제 13살이 됐습니다. 주말이면 가게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김밥 만드는 법도 배우고 있었죠. 아빠, 나중에 나도 K스트리트 지점장 할 수 있어?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 할 수 있어. 2023년 어느 날 데이빗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 다음 달에 런던 본사로 와줘. 중요한 미팅이 있어. 런던 본사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 10명쯤 앉아 있었어요. K스트리트 경영진이었죠. 데이빗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럽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시는 파리예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데이빗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톰, 당신이 북부 지역을 성공시켰어요. 이제 유럽 확장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아줬으면 합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파리, 유럽.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날 밤 제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파리 갈 것 같아. 제니가 웃었어요. 또 새로운 도전이네. 당신다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5년 전 저는 맨체스터 공장에서 볼트를 조이던 노동자였습니다. 지금은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경영자가 됐죠.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4년 현재 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스트리트 영국 북부 지역은 이제 10개 지점으로 늘었어요. 맨체스터 4곳, 리버풀 2곳, 리즈 2곳, 셰필드와 뉴캐슬 각 1곳씩이었죠. 매달 북부 지역 전체 매출은 평균 18만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직원도 120명으로 늘었어요. 그중 절반은 영국인이었죠.
저는 매주 각 지점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했죠. 가장 자랑스러운 건 옛 동료들이었어요.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마크, 스티브, 데이빗. 그들도 K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리버풀 1호점 주방장이 됐어요. 처음엔 김밥 만들기가 서툴렀지만 지금은 하루 200줄도 만들 수 있었죠. 스티브는 리즈 지점 매니저였습니다. 손님 응대를 정말 잘했어요.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었죠. 데이빗은 본사에서 저와 함께 일했습니다. 북부 지역 부매니저였어요. 새로운 지점 오픈을 담당했죠. 어느 날 마크가 말했습니다. 톰,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다시 일할 수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2024년 3월 맨체스터 시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즈너스 오브 더 이어 후보에 선정됐다는 거예요. 시상식이 4월에 열렸습니다. 맨체스터 타운홀에서였어요. 300명 넘는 사업가들이 모였죠. 제니와 에밀리가 함께 갔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16살이 됐어요. 주말마다 K스트리트에서 일하며 용돈을 벌고 있었죠. 시장이 무대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사업가상은 K스트리트 북부 지역을 이끌고 있는 톰 해리슨 씨에게 돌아갑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6년 전 저는 실업자였습니다. 브렉시트로 일자리를 잃었죠.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 룸메이트가 만들어준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줬죠. 그리고 120명의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제니와 에밀리를 봤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5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영국 음식 산업 특집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영국에서 성공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어요. 3가지예요. 첫째, 건강해요. 채소가 많이 들어가고 기름지지 않죠. 둘째,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샌드위치보다 싸면서 영양은 더 좋아요. 셋째, 맛있어요. 한번 먹어본 사람은 다시 찾아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유럽 진출이요. 올해 안에 파리 1호점을 열 계획이에요. 그 다음은 베를린, 암스테르담. 5년 안에 유럽 주요 도시 10곳에 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B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죠. 김밥이 영국 노동자를 구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촬영이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일상을 따라다니며 찍었어요. 새벽에 지점을 돌아보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새 메뉴를 개발하는 모습들이요. 옛 공장 동료들도 인터뷰했습니다. 마크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톰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실업자였을 거예요. 그가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줬어요. 민수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민수스 김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톰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룸메이트로 만났지만 이제는 제일 친한 친구죠. 민수 어머니도 한국에서 영상통화로 인터뷰했습니다. 톰이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 음식을 이렇게 사랑해준다는 게 고마워요. 다큐멘터리는 9월에 방영됐습니다. 1시간짜리였어요. 시청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죠. 방송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K스트리트 프랜차이즈 문의, 강연 요청, 인터뷰 제안. 하루에 50통 넘는 전화가 왔어요. 10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연 초청이 왔습니다. 경영학과 특강이었죠. 200명의 학생 앞에 섰을 때 떨렸습니다. 저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옥스퍼드에서 강연을 하다니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졸입니다. 15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어요. 학벌도 없고 경영학을 배운 적도 없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하지만 저는 배웠어요. 실패해서요. 한 달 동안 하루 10파운드 벌 때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배운 경영학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경영학 석사 과정인데요.
오늘 강연이 지금까지 들은 수업 중 가장 좋았어요. 11월, 런던 본사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파리 진출 최종 계획이었어요. 데이빗이 발표했습니다. 2025년 3월, 파리 1호점 오픈 목표예요. 위치는 샹젤리제 거리. 톰이 오픈 준비를 총괄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데이빗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톰, 당신이 파리에 6개월 정도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제니랑 상의해야 해요. 그날 밤 제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파리에 6개월 가야 할 것 같아. 제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같이 가면 안 돼? 에밀리도 프랑스어 배우고 싶어 하잖아. 저는 놀랐습니다. 진심이야? 응.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우리도 함께하고 싶어. 제니가 말했죠. 12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맨체스터 1호점에서 직원들과 함께 파티를 했어요. 120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나눴죠. 저는 모두 앞에서 말했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았어요. 내년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파리 진출이죠.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마크가 소리쳤습니다. 톰, 우리가 있잖아. 파티가 끝나고 민수와 둘이 남았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민수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웃었어요. 저야말로요. 톰 덕분에 제 가게도 생기고 사업도 배웠어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6년 전 룸메이트로 만났던 두 사람. 이제는 평생 친구가 됐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옛 공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폐쇄된 지 6년이 지났죠. 차를 세우고 잠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곳에서 15년을 일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볼트를 조였죠.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6년 후 제가 10개 지점을 관리하고 파리 진출을 준비하고 옥스퍼드에서 강연을 하게 될 거라는 걸요. 브렉시트가 제게서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줬어요. 만약 공장이 문을 닫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니가 옆에서 말했어요. 뭐 생각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는 거.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파리행 티켓을 예매했어요. 3월 1일 출발이었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6년 전 김밥 한 줄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영국인이 만드는 한국 김밥. 처음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맨체스터의 명물이 됐죠. 그리고 곧 파리에서도, 베를린에서도, 암스테르담에서도 사람들이 제가 만든 김밥을 먹게 될 겁니다. 38살 실업자에서 시작해 44살의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경영자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게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선택에서요. 2025년 3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는 파리행 비행기를 타기 전 맨체스터 1호점에 들렀어요. 이곳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새벽 5시 주방에서 직원들이 김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을 보며 7년 전이 떠올랐어요. 민수가 부엌에서 김밥을 만들던 모습, 제가 서툴게 따라 하던 모습, 첫 손님이 왔을 때의 떨림.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톰, 파리 잘 다녀와. 우리가 여기 지킬게. 고마워, 마크. 믿어.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전 8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니와 에밀리가 함께였죠.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톰, 파이팅! 파리도 대박 낼 거야. 고마워, 민수야. 내 덕분이야. 진짜로.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7년 전 저는 실직한 공장 노동자였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믿었고 도전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영국인이 한국 음식? 한 달도 못 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K스트리트 북부 지역 10개 지점,
직원 120명, 연 매출 200만 파운드. 그리고 유럽 진출. BBC는 제게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저는 대답했죠. 김밥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민수가 가르쳐줬고, 제니가 믿어줬고, 직원들이 함께 해줬어요. 그리고 한국이 있었습니다. 김밥, 떡볶이, 한식. 이 음식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맨체스터가 보였어요. 7년을 보낸 도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곳. 제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파리에서도 잘할 거야.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나도 나중에 파리 지점 운영할래.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파리로 새로운 도전으로. 7년 전 민수가 만들어준 김밥 한 줄.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38살 실직자가 44살 사업가가 됐죠. 영국 북부 10개 도시에 K스트리트가 있고 이제 유럽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저를 영국 북부의 김밥 왕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저는 그냥 톰 해리슨입니다. 브렉시트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음식이 제게 기회를 줬습니다. 김밥이 영국 노동자를 구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민수야. 감사합니다. 김밥.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